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9일 을류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 홍무 31년 서북면 영원진을 영청현에 합하여 영영현으로 개청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고 눈이 내렸다. 임금이 맞은포에 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렸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1일 양가 도승통 상부가 중이 술 마시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헌사로 하여금 엄히 금하게 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머리를 길러 충군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목마장을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요인 복대가 복주를 당하였다. 복대는 문주 사람인데 여복을 입고 박수 노릇을 하며 어리석은 백성을 홍난시켰다. 요인은 정도를 어지럽히는 요악한 사람을 말한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5일 심려 첫 번째 기사 종루에 거둥하여 종 다는 것을 보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겸 서운 주부 김서가 월식을 아뢰었는데 끝내 월식이 없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산남왕 온사도가 조회를 참석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복군 왼쪽 산등성이의 소나무가 말랐다. 그 가까이 있는 인가를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7일 계사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사자가 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7일 계사 두 번째 기사 월식을 오보한 김서를 견책하고 늦게 논죄한 헌부의 관리를 이를 보지 말게 하다. 간관 박신 등이 상소하였다. 겸서운 주부 김서가 월식을 추산하여 예조에 고하였으나 끝내 월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는 직책이 추보를 전문으로 하면서 이제 천상에 혼미하여 나라 사람을 속이었사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유사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고 율에 의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이때 이르러 손은 올렸으나 아직 아뢰지는 않았으므로 임금이 간과 헌사 형조를 불러 꾸짖었다. 장모 시사 윤창이 견책을 당하여 집에 있으므로 신등이 모두 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형조 정랑 유영문이 대답하였다. 형조에 일찍이 교지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탄핵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궐 허지는 대답하였다. 소를 이미 올렸습니다. 임금이 오히려 간관이 죄주기를 청하는 것이 늦다 하여 박신과 허지로 하여금 이를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소를 보고 나서 서를 죄주기를 상신한 대로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헌부에게 이를 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오랜 가뭄 때문에 산천에 비를 빌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봉화백 정도전과 화산군 권근으로 성균관 제조를 삼아 현임
한량 사품 이하의 유사와 삼관의 유생을 모아 경사를 강습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종묘, 사직, 원단과 여러 용추에 비를 빌었다. 용추는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웅덩이를 말한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1일 정유 두 번째 기사. 환관 이광에게 궁금 수기의 일을 맡기고 조순에게는 왕명의 출납 등을 맡게 하다. 환관 이광으로 궁금의 수기를 고찰하고 신문하는 등의 일을 맡게 하고 조순으로 명령을 출납하고 대신을 대우하는 등의 일을 맡아 항상 시위하게 하였다. 임금이 순에게 하교하였다. 너희 주약이 대간의 말한 바로서 본다면 비록 성문이라도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물며 궁금이겠느냐. 너는 허물을 고치고 근신하라.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1일 정유 세 번째 기사. 형률의 적용이 엄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형조에서 건의하다. 형조전서 유관 등이 상언하였다. 형옥의 관리는 인명이 매여 있어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고요가 사사가 되었을 때 전형으로 보이고 오형을 귀양으로 용서하며 편으로 관형을 만들어 복으로 교형을 만들며 금으로 속형을 만들어 싸우나 대개 형이란 것은 다스림을 보좌하는 제도이므로 성인도 마지 못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이 중하며 오형에 들면 그 법으로 죄를 주고 경하여 편복의 형이 들면 또한 그 법으로 죄를 주며 혹 중하거나 혹 경하거나 정상이 불쌍하고 법에 의심나는 것은 귀양으로 용서하고 금으로 속죄하거나 하여 흠휼하는 뜻이 모두 그 사이에 들어 있사오니 진실로 만세의 형을 쓰는 자의 준칙이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오형의 유유는 있어도 금속은 없었는데 주 목왕에 이르러 비로소 오형의 속이 있었으니 예전 제도가 아닙니다. 후세의 이를 인습하여 마침내 부유한 자는 죄를 면하고 가난한 자는 형을 받게 되었으니 대단히 성인이 형을 제정한 본의가 아닙니다. 대개 사람의 죄가 경한 데에 들어서 의심스러우면 속하게 하여 자신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옵지만은 중하고 의심스러운 자를 또한 속하여 준다면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을 경하게 여기어 장차 그 패단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사람이 장 60, 도 1년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비록 정상과 법이 의심스럽더라도 속을 허락하지 말고 다만 도와 유를 써서 용서하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땅에 이수를 달리하여 간꾀한 자를 징계하고 단방 이하의 죄를 범한 자도 또한 정상과 법이 의심스러운 연후에야 속하여 주면 그의 율문에 어그러지지 않고 예전 제도에 합할 것입니다. 작물 계산에 따르는 죄는 율에 상고하여 감수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한 자는 작물이 40간이 되면 극형에 당하게 되어 있사온데 지금 상포 5필을 1관으로 계산하면 배 200필이 40간에 해당되오니 사람이 배 200필을 도둑질하고서 극형을 당하는 것은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또 곤장 100대를 때릴 자를 배 30필로 속을 받는다면 형을 가볍게 하는 잘못이 있사오니 형을 쓰는 중도가 아닙니다. 비옵건대 상포 15필로 돈 1관에 해당하게 하면 600필 이상을 도둑질한 자라야 극형에 해당하게 되고 곤장 100대를 때린 자는 배 90필을 속하면 형과 속이 또한 경중에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 율에 상고하면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이 지극히 여러 가지온데 율에는 똑바른 조문이 없는 것이 10중 8구나 되어서 죄를 처결하는 데 경중을 잃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오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 말에 이르기를 땅을 그어서 옥을 만들더라도 들어가지 않기를 의논하고 나무를 새기어 아전을 만들더라도 대하기를 기약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이것은 모두 아전을 미워하기를 심하게 하는 비통한 말입니다. 아전이 형옥으로 출신하면 군자가 말하기를 부끄러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옥을 다스리는 자가 대개는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 율법을 자세하게 익히 알아서 그 임무에 당하지 못하였고 형을 맡은 관리가 되어도 또 율문에 유의하려고 하지 않아서 무릇 사람의 죄의 출입과 고하를 한결같이 율학을 한 사람에게 맡겨오니 이것이 율을 적용할 때 경중의 적당함을 침착하지 못하여 마땅히 경하게 할 자는 도리어 중하게 하고 마땅히 중하게 할 자는 혹 가볍게 되는 까닭입니다. 어찌 다만 법률에만 어그러질 뿐이겠습니까? 화기를 감상하는 것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율에 똑바른 조문이 없는 것은 근사한 율에 비교하여 만일 본죄는 경한데 율이 중한 것은 몇 등을 감하고 본죄는 중한데 율이 경한 것은 몇 등을 더하여 모두 계문하여 재가를 받은 연후에 시행하게 하옵고 이미 시행한 사건은 모두 그래서 실어서 세월을 쌓으면 법률이 자연히 그리 되어서 형벌이 처결하기 어려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도당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형조에서 품신한 것과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오 형은 이마에 자자하는 묵형이고 코를 베어내는 의형, 발을 자르는 월형, 생식기를 자르는 궁형, 사형인 대벽의 5가지 형벌이다. 표는 볼기체이며 복은 종아리체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김사행을 보내어 중초원부사 정탁에게 술을 내려주었으니 이때의 명을 받고 가서 능침에 제사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3일 기의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에 새로 지은 군자고가 무너졌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3일 기의 두 번째 기사. 고 시중 조민수의 재산과 곡식을 돌려주도록 도당에 명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3일 기의 세 번째 기사. 궁궐의 도색을 다시 하다. 도색에 쓰인 기름이 400마리나 되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3일 기의 네 번째 기사. 단주 이북 각 고을의 군량으로 천석을 경원부에 수운하고 병선 10척을 두만강에 배치하다. 도당에 명하여 단주 이북 주군의 군량 1천석을 경원부에 수운하고 또 병선 10척을 두만강에 정박시키고 신익 만호부를 경원부의 경계에 두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계룡산에 진눈깨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오랜 가문 때문에 죄수를 석방하다. 도량을 치고 흩어져 있는 시체를 묻어주게 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개성 유사의 성을 지키는 군관을 340명으로 정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좌우 정성 조준과 김사영에게 신도 8경 병풍 한 면씩을 주다. 정도전의 8경시. 좌정성 조준과 우정성 김사영에게 신도 8경의 병풍 한 면씩을 주었다. 봉화백 정도전이 8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첫째는 기전의 사나였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기전철이 표리의 신하가 100두리로다. 덕교의 형세를 얻어 겸하였으니 영년에 천년은 점칠 수 있도다.
둘째는 도성과 궁원이었다. 성은 초롱성 1000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내에 오색으로 둘렸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와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셋째는 열서 성공이었다. 벌려있는 관선은 높고 우뚝하여 서로 향하니 마치 여러 별들이 북신을 둘러싼 것 같도다. 달빛 새벽의 관가는 물과 같은데 옷가는 울리나 가는 티끌 일지 않는도다. 넷째는 제방의 기포였다. 재택은 구름 위에 치솟아 우뚝 서 있고 여염은 땅 위에 가득 차 서로 연하였으니 아침 저녁 피어오르는 연화. 일대의 변화가 잔연하구나. 다섯째는 동문의 교장이었다. 종과 북은 요란하게 울려 땅을 움직이고 전기는 펄럭이어 궁중에 연하였도다. 안마가 주선하는 것이 한결같으니 몰아서 전장에 나갈 만하도다. 여섯째는 서강의 조박이었다. 사방이 서강에 모여드니 용같이 날치는 만국의 배로 나르는도다. 천창에 붉게 썩은 것을 보려무나 정치하는 것은 먹이가 족한 데에 있도다. 일곱째는 남도의 행인이었다. 남쪽 나루에 물 도도히 흐르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행인 성하게 이르도다. 늙은이는 빈몸이고 젊은이는 졌으니 노래 불러 앞뒤에서 화답하도다. 여덟째는 북교의 목마였다. 바라보면 저 북교 숫돌과 같은데 봄이 오면 푸른 무성하고 샘은 달구나. 만마가 구름처럼 모이고 까치처럼 날뛰는데 모기는 멋대로 소로 갔다 나무로 갔다 하도다. 철옹성은 튼튼하고 굳은 성이고 상원은 거문을 말하고 옥가는 말 굴레에 다니는 옥으로 만든 장식을 말한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원단과 산천의 비를 빌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종루에 거둥하여 종을 쳐서 소리를 듣고 드디어 흥천사에 가서 사리전의 털을 보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예문 춘추관 학사 강경량의 졸기. 경량은 수능 사람인데 판문화부사 안종원의 둘째 아들이다. 온량은 독실하며 처사하는 것이 정하고 자세하여 충천도를 관찰하고 서북면을 순문하였는데 사람들이 사랑하여 그의 죽음을 듣고 식소를 행하는 자도 있었다. 첩의 아들이 있는데 안민수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벌레가 종묘 북쪽 산의 솔잎을 먹으므로 오부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잡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이달은 가물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흥청사 임금이 흥천사에 가서 사리전 3층을 흥천사의 북쪽에 건축하도록 명령하고 각 명의 대장과 대부로 자원하는 사람 50명을 모집하여 식량을 주어 부역에 나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영성부원군 오사충이 글을 올려 금주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별이 동북방에 떨어졌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3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었다. 기와방 인가에서 불이 나 집 143채와 요물고를 태웠다.
기화방의 인가에서 불을 내어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 143가를 태웠는데 요물고 또한 불에 탔다. 임금이 화재를 보고 탄식하였다. 가뭄이 이미 대단히 심한데 화재가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죄가 무엇이란 말인가. 다만 궁궐의 역사는 가벼이 중지할 수 없어 백성을 괴롭히는 데 이르렀을 뿐이다. 요물고는 왕궁에 미국을 쌓아둔 창고를 말한다.